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5월 12일 주요 테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폭으로 조정장이 왔습니다. 드디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좀 현기증이 날 만큼 많이 올라갔었는데 뭐 한 번씩 조정을 받고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 근데 뭐 그동안은 유가가 안 올라갔던 건 아니니까 유가가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달러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당히 오늘은 달러가 거의 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달러화가 올라갔고, 유가도 지금 상당히 뭐 올라가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달러를 다 넘었잖아요.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한 것들이, 협상 지지부진한 것들이 조금 피로감을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대형 테마들이 지금 다 물러가고, 떨어지는 측면에서, 떨어지는 장세에서 어떻게 보면 군소형 테마들만 살아남아서 뭐 그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도,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타바이러스가 크루즈에서 발생을 했는데, 뭐 남미형이라고 부르죠. 네, 남미에서 출발한 배 안에서, 네, 그 사람 간 전염이 발생을 하면서, 원래 이제 우리나라나 이쪽에서 구세계형 한타바이러스, 우리나라에서 한탄강에서 발견을 하셔서 이황 박사라는 분이 예전에 한탄강 유역에서 설치류, 즉 쥐죠, 한마디로 쥐로 인해서 뭐 발생한 바이러스고, 유해성 출혈열이라고 불러야 되나? 뭐 하여튼 폐하고 뭐 신장 같은 데를 공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혈열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사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데, 보통은 구세계에서 발달한 것들은 사람간 전염을 거의 안 하는데, 신세계 즉 안데스 산맥 쪽 아니면 남미 쪽에서 변형된 바이러스는 사람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 상당히 좀 경각심이, 세계적인 경각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사건이 요즘 뉴스가 빨리 돌고, 그 크루즈선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한번 그 전염병 돌아서 그런 큰일이 있었죠. 뭐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사실상 좀 주목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뭐 이렇게 세계 보건 확산에 어마어마하게 큰 위협이 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뉴스는 떴고 화제는 됐고 테마는 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이 다시 그 백신 진단시약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타박스라고 녹십자였나? 거기서 개발한 아마 백신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렇지만 그 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변이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 때 저희가 변이라는 걸 충분히 봤잖아요. 그런 형태로 백신이 조금 다시 올라오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 근데 백신이 올라오면서 문제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급락했던 바이오제 낙폭과대 반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백신하고 붙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 백신을 만드는 종목들 중에는 제약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착시 효과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쪽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쪽도 제약 바이오 쪽도 워낙에 좀 허가 많습니다. 제가 허가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릴 때 허가실을 저기 하라, 그 다음에 뭐 저기를 좀 잘 고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바이오 종목도 대표적으로 잘 골라야 되는 옥석을 가리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옥은 실제를 가지고 있는, 즉 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허 혹은 석, 돌이죠, 돌. 예,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헛된 이름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전에 사양산업 쪽에서 넘어오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긴 합니다. 7월달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기준에 따라서 코스닥을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조금 의문시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정리를 하고 가야 확실하게 시장의 강화가 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쉽게 못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저는 이제 물론
시장의 편중 현상들이 굉장히 크고 반도체 중심의 특히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어떤 쏠림 현상이 심하고 한정된 자본 안에서 어느 쪽에 투자를 할 거냐라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외국 자본의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형 종목 위주로 몰리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현대자동차를 하고 기아자동차를 합치면 벤츠하고 다음 그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그 다음에 BMW를 합친 주가보다 훨씬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벤츠와 BMW가 고급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것은 조금 시대가 지난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나름대로 경쟁력 있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프리미엄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잘 될 거라고 보기는 봐요. 그렇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BMW건 벤츠건 일단은 약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시각이고요. 그래서 뭐 언감생심 저희가 생각했을 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합친다고 해도 그 합친 그 주가가 뭐 벤츠하고 BMW 이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저는 없었던 건데 실제로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4위인가 그렇대요. 테슬라하고 그리고 또 뭐 있더라? 네, 테슬라가 있고 그리고 도요타가 있고 그리고 뭐 중간에 중국업체가 하나 딱 껴 있는데 BYD인가? 네, 그 업체가 하나 껴 있고 그 다음에 현대 기아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딴 길로 샜네요 조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스닥의 정리가 조금 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해운 LPG 정유 그 다음에 탈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세린 BNG 보이시죠 여기. 세린 BNG가 좀 빠지고 있었어요 지금 상당히 최근에 그죠? 그리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계속 말이 나오는데 얘네들이야말로 진짜로 테마주 중에 테마주입니다. 얘네들은 실적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차라리 정유업체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두 회사는요, 두 종목은 그냥 헛니다. 동양고속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냥 그나마 얘네들이 좀 저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또 불안하면 불안 때문에 해지로 들어가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치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는 좀 피해야 할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구리 가격 계속 오르고 있죠. 뭐 제가 구리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올리겠습니다. 왜? 구리 수요 계속 될 거예요. 물론 구리 수요를 줄이는 방향의 대책들을 엔비디아도 지금 800V DC라는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AI 박람회 갔다가 이거 서버 얘기를 하면서 야, 여기 구리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 서버 하나당 한 600kg 정도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구리 덩이로 만든 거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뭐 그거는 가격이 하나에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를 하기 때문에 뭐 구리가 500kg 들어간다고 해도 구리 가격 따진다고 해도 걔가 훨씬 더 비싸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구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전 세계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을 거고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전력 3사가 가지고 있는 전력 설비 3사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력 설비 3사 가지고 있는 수주 잔액만 해도 30조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리 수요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늘어날 겁니다. 어떤 혁신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혁신적인 대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리의 역할이 축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상의 어떤 무게를 다른 소재들이 가지고 갈 수는 있어도요. 구리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 향후에 재활용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라갈 거고 그 다음 도시광산에 대한 주목도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전력망과 함께 전력망 전선과 함께 구리 그리고 비철금속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중동 아직 회복되지 않았죠. 알루미늄하고 철강산 업종 그렇죠.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함께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전기차의 약간 위축과 함께 수요가 줄어들어서 뭐 지금까지는 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만 ESS나 이런 수요들이 나오게 되면 리튬의 수요는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시점들을 기다리시게 되면 뭐 어쨌든 그런 뭐 그 비철금속 쪽 부분들이 계속해서 자원의 희귀성 죄송합니다. 자원의 희귀성 그리고 자원을 바탕으로 한 이번에 이란 보셨잖아요. 그런 자원을 바탕으로 한 어떤 지정학적 위기를 활용한 뭐 생자라고 할까 목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국제법 뭐 이런 것들 싹 무시하고 강대강으로 가는 형태의 어떤 새로운 지역 패권들이 등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가와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랑 협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완전 자원 부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입고와도 좀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로봇 IT 대표주도 조금 뭐 일부 그래서 급락장 속에 일부 AI 자동화 성장주는 방어주 성격으로 작동을 했다. 예. 여기 나오는 로보틱스 기업은 조금 조심들 하십시오. 예. 조심들 하셔야 되니까 제가 조심하라는 얘기는 여기 나오는 종목들이 싹 다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옥석을 좀 가려주시되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떻게 그냥 롤러코스터처럼 그런 모습을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너무 좀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은 대표적인 약세장 조정장이 오면서 군소 테마들이 주목받았다. 이거 뭐 여기 나오는 종목들을 다 합쳐도 물론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죽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합친다고 해도 그 일반적으로 나오는 주요 테마에서 등장하는 대형 테마들 뭐 하나에도 비길 바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급락장은 뭐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었던 거죠. 그게 언제쯤 오느냐의 시기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12일 테마 그렇게 크게 할 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테마 분석은 계속 되어야 되고 급락도 오고 급등도 오고 이런 것이 지금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